토요일 오전이었다. 단톡방엔 이미 잔디와 바다와 얼음잔 사진이 넘쳐났다. 누군가는 파삼에서 버디를 했다며 난리를 치고 누군가는 갯바위에서 은빛 물고기의 눈을 가까이 찍어 올렸다. 나는 다림질이 잘 먹은 셔츠에 얇은 넥타이를 메고 지하주차장 기둥에 등을 기대 서 있었다. 시동을 막 끈 검은 세단의 보닛 위로 주차장의 형광등이 하얗게 깜빡거렸다. 어젯밤 강무열 이사가 툭 던지듯 말했었다. 박대리, 내 차 오늘 집에 좀 갖다 놔. 열쇠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 그 말은 지시라기보다 관성에 가까웠다. 나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고 그가 뒤돌아 나가는 동안 내 안쪽 어딘가엔 작은 바늘 하나가 조용히 박혔다. 토요일 아침이란 시간은 거절의 언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내비가 안내한 곳은 강북의 오래된 고급주택 단지였다. 회갈색 담장과 묵직한 소나무, 철제문 너머로 아침볕이 비스듬히 흘렀다. 현관 앞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 박현우입니다. 차량 가져다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짧고 단정했다. 간극이 거의 없는 음절들이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갈 때, 속이 서로 닿을 때 나는 작은 소리 같은 뒤술림이 남았다. 그녀가 걸어 나왔다. 윤서린. 하늘빛이 비치는 얇은 롱 셔츠를 걸치고 발목에 미세한 그림자를 남기며 현관 계단을 내려왔다. 긴 머리카락 끝에 아침빛이 묻어 반짝였다. 부드러운 슬리퍼의 밑창이 돌계단에 닿을 때마다 내 쪽으로 얇은 바람이 밀려왔다. 향이 있었다. 초여름 정원에서 막 자른 허브를 비벼 손끝을 코에 대었을 때 나는 그 향 같은 걸. 남편이 부탁했죠. 네. 열쇠는 여기 있고요. 나는 열쇠를 두 손으로 내밀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받아들고 다른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움직임이 크지 않았는데도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사람 하나가 방향을 바꾸면 바람은 쉽게 길을 잇는다. 혹시 시간 돼요, 박 대리님. 그녀가 내 이름 끝을 아주 조심스럽게 눌러 말했다. 네? 운전 좀 도와달라 했는지 남편이 말을 안 했나 보네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멀지는 않은데 제가 운전을 오래 하면 어지러워서요. 나는 아닙니다와 가능합니다. 사이에서 살짝 머뭇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 문을 당겼다. 앉는 자세는 자연스럽고 태연했으며 도어 프레임을 넘는 순간 얇은 천의 표면에 빛이 미끄러졌다. 빛은 비밀을 오래 품는데 소질이 없었다. 천천히 가요. 일산 쪽으로. 네. 첫 신호를 지나며 룸미러를 살짝 맞췄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이 화면 가장자리를 스쳤다. 눈을 감고 고개를 시트에 기댄 채 두 손을 편히 포개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 끝이 매끈했는데 그 매끈함을 설명할 언어를 나는 갖고 있지 않았다. 잘 만든 도자기의 표면, 비온 다음날 돌계단 위에 남은 빛의 얇은 막 혹은 오래된 피아노 건반을 닦아낸 직후의 미끄러움. 모두 닮았지만 닮지 않은 것들. 라디오는 꺼주세요. 네. 차량 내부는 바로 조용해졌다. 엔진 소리가 멀리 가라앉고 바퀴가 도로의 미세한 요철을 타고 흐르는 감촉만 얇게 전해졌다. 침묵은 대개 두 종류의 빛으로 나뉘었다. 서로를 밀어내는 침묵과 서로를 당겨오는 침묵. 지금의 침묵은 두 번째에 가까웠다. 나는 그 사실이 약간 두려웠다. 오른쪽으로 빠져요. 그녀가 눈을 떴다. 호수공원 쪽이요. 내비의 안내와 다른 길이었다. 나는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을 옮겼다. 그녀의 목선이 가볍게 움직였다. 호수 위로 아침빛이 넓게 흘렀다. 수면은 바람이 없는데도 미세하게 떨렸다. 이유를 알았다. 내 맥박이 그 떨림을 덧칠하고 있어서다. 잠깐만 세워줄래요? 호수 옆 빈 공터에 차를 댔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몇 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얇은 바람이 들어와 내 손등을 스쳤다. 그 바람에 작은 소금기가 있었다. 그녀는 차 밖에 서서 손등으로 이마를 눌렀다. 햇살에 눈이 좁혀지고
그 그림자가 볼 곁으로 길게 떨어졌다. 나는 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채 손잡이를 쥐었다 놓았다. 그때 그녀가 문틈 너머로 말했다. 한 바퀴만 걸을게요. 금방 돌아와요. 네. 그녀의 발끝이 자갈을 밟았다. 가볍고 고른 소리. 물가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의 그림자들이 그녀의 방향으로 눕고 다시 일어났다. 나는 창문을 반쯤 열었다. 바람은 초여름 특유의 비밀스러운 냄새를 실어왔다. 막 베어낸 풀과 젖은 나무, 그리고 먼 곳에서 구워지는 빵의 냄새. 사람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드는 냄새였다. 그녀는 돌아와 뒷좌석에 다시 앉았다. 숨이 조금 가빴다. 그쪽으로 가요. 오늘은 도시 밖으로 조금만. 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라디오도 꺼져 있고 전화도 오지 않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것들이 말을 했다. 깜박이는 표지판, 콘크리트 벽에 반복되는 홈, 방음벽에 반사되어 다시 차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어조. 그 모든 게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읽는 듯 했다. 우리 둘만 모르는 줄거리의 첫 장. 차량은 교회 콘도 단지에 닿았다. 그녀는 카드를 꺼내 출입 게이트를 열었다. 여기 자주 와요? 내가 처음으로 불쑥 물었다. 가끔요. 그녀가 고개를 젓듯 끄덕였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라. 복도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걷지 않았다. 그녀가 앞서고 내가 뒤를 따랐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잠깐 얼굴을 들었다. 천장 조명이 둥근 금빛을 떨어뜨렸다. 그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들어갔다 나왔다. 문이 열렸다.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커튼을 반쯤만 닫았다. 바깥 풍경이 가는 실선처럼 남았다. 반쯤 닫힌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경계가 어디인지 몰라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그 빛이 조금 부럽다고 생각했다. 물 좀 마실래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유리잔 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굴절된 빛이 테이블 위에 넓게 번졌다. 그녀는 잔을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한 뼘쯤 안쪽에 내려놓았다. 그런 거리감에 정확함이 있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선. 박현우 씨. 네. 이상하죠? 어떤 게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그녀는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말의 온도는 체온과 거의 같았다. 조심스럽고 그러나 분명한 온기.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스스로가 갑자기 낯설어졌다. 운전대를 잡던 손이 이제 어디를 붙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공중에서 잠깐 흔들렸다. 소파에 앉아요. 그녀가 말했다. 금방 끝날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소파에 앉았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커튼은 여전히 반쯤만 닫혀 있었다. 반쯤에 비친 사람을 방심시키거나 반대로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든다. 오늘은 후자였다. 그녀가 첫 질문을 던졌다. 박현우 씨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탁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넘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말끝을 고르다가 멈췄다. 오래 버티는 편입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 그녀가 되뇌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조용하고 아주 천천히 무너져요. 그녀의 손끝이 유리잔 가장자리를 아주 살짝 후었다. 유리 표면에서 낮은 소리가 났다.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얇고 숨이라고 하기엔 조금 맑았다. 유리의 성대를 건드린 것처럼. 우린 동갑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상하죠. 비슷한 시간대를 지나왔는데 길은 하나도 겹치지 않았다는 게. 겹치면 좋을까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닌데 그녀는 어깨를 아주 조금 올렸다 내렸다. 겹친다고 해도 그게 같은 속도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침묵이 다시 왔다. 이번 침묵은 당기는 쪽이었다. 커튼이 바람을 조금 머금었다 내놓는 동안 방 안의 온도는 아주 느린 박자로 오르내렸다. 나는 그 박자에 맞춰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는 걸 한참 후에야 알아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반쯤 닫힌 커튼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바깥을 보다가 손을 떼지 않은 채 내 쪽으로 고개만 돌렸다. 사람한테는요, 안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 질문이 하루를 다 갉아먹는 밤. 알아요. 그 밤에 나는 늘 창문을 반쯤 열어놔요. 다 열면 바람이 쓸고 가고 다 닫으면 숨이 막혀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소파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2번 두드렸다. 2번이라는 수는 대개 요청이었다. 많이 오라는 뜻도 덜 오라는 뜻도 아닌 와도 괜찮다는 정도.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커튼 가장자리의 주름이 그녀의 손가락에 얇게 찍혔다. 박현우 씨. 그녀가 이름을 완성했다.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의는 때로 도망이며 때로 도착이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가진 가장 정확한 동사를 꺼냈다.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그녀가 아주 작은 소리로 웃었다. 첫 번째 웃음이었다. 그 말 싫지 않네요. 시간이 조금 흘렀다. 우리는 테이블 위 작은 노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각자의 글씨로 아주 짧은 문장들을 남겼다.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치 낯선 악보를 맞춰 읽는 사람들처럼. 당신은 어떤 계절을 가장 오래 견뎌요? 늦여름. 남들이 지치는 때. 당신은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소리는 없는데 공기가 먼저 알려줘요. 당신은 어떤 빛을 좋아하죠? 반쯤 닫힌 커튼 사이. 서로의 글씨는 성격을 닮아 있었다. 그녀의 글씨는 기울기가 적고 획들이 얇았다. 내 글씨는 획과 획 사이 간격이 넓었다. 멀찍이서 보면 서로의 문장은 마치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문장 사이의 공백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안전한 거리였는지도. 그녀가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배가 고프네요. 무얼 드시겠어요? 뜨겁고 오래 끓인 것. 금방 식지 않는 것. 라면은 안 되겠네요. 그녀가 웃었다. 2번째 웃음이었다. 우리는 단지 내내 내려다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으로 내려갔다. 늦은 점심시간의 식당은 조용했고 창가 자리엔 미세한 가루들이 햇살에 떠다녔다. 우리는 뜨겁고 오래 끓인 스튜를 주문했다. 숟가락이 그릇 벽을 치는 소리가 작은 종소리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만 먼저 떠먹었다. 김이 입술 앞에서 얇게 갈라졌다가 다시 모였다. 박현우 씨는 사랑을 기능처럼 해요. 아니면 노래처럼 해요. 그 질문은 장난기가 없었다. 둘 다 잘 못합니다. 정직하네요. 정직하다고 해결되는 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작은 되죠. 계산을 마치고 다시 방으로 올라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어깨에 걸렸던 스카프가 아주 조금 미끄러졌다. 그녀는 즉시 고치지 않았다. 떨어진 스카프 끝이 내 소매에 가볍게 닿았다. 그 접촉은 소리도 냄새도 의미도 같지 않았지만 어떤 문장은 소리와 냄새와 의미 없이도 오래 남는다. 문이 닫히자 커튼 사이 빛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뒤로 젖혔다. 목선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조금 더 당겼다. 지나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직 잃지 않은 조심인 것 같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조심을 잃으면 뭘 얻게 될까요? 아마 더 선명한 것들. 그리고 더 위험한 것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쯤을 오래 연습하나 봐요. 오후는 길었다. 우리는 한 번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한 번도 멀리 떠나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를 오래 연습했다. 기다림과 머뭇거림. 그 둘을 잘 다루면 만남은 언제든지 새 것이 된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가 말했다. 돌려다 줄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턱을 넘으며 그녀가 덧붙였다. 문은 다음에도 반쯤 열어둘게요.
돌아오는 길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고속도로 방음벽이 저녁 햇살을 받아 언뜻 금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회색으로 돌아왔다. 창문 너머 풍경이 한 줄씩 뒤로 밀려나는 동안 나는 알 수 있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늘 크고 급하고 요란하지 않다는 걸. 때로는 반쯤 닫힌 커튼 사이로 흘러드는 빛처럼 그저 계속 머무르는 쪽이 더 깊게 흔든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릴 때 손등에 아주 가느다란 서늘함이 내려앉았다. 저녁 바람이었다. 나는 그 바람을 문장으로 바꿔 마음속에 적었다. 오늘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일을 시작했다. 그날 밤 휴대폰 화면이 어둡게 켜졌다 꺼졌다.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메시지보다 또렷한 것들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커튼을 반쯤 치고 누웠을 때 가슴에 남는 무게, 스카프 끝에 짧은 스침, 유리잔의 낮은 울림. 모두가 같은 언어로 속삭였다. 문턱에 오래 서 있으면 문이 먼저 기억한다. 나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오래전 고장난 벽시계가 그날 밤엔 정확히 초를 셌다. 어디선가 아주 얇은 음악이 들려오는 듯 했다. 누군가 현을 튕기고 있었고 그 떨림은 벽을 통과해 침대 막까지 밀려왔다. 아마 아무도 연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아마도 내 안에서 시작된 소리였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창틀 위로 흰 빛이 가볍게 번졌다. 반쯤 닫힌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마음속 노트를 펼쳤다. 첫 줄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하루 이틀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러나 부재가 곧 초대였다.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속였다. 오늘은 오지 않겠지. 하지만 그 부정은 곧 긴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오늘 올 수 있나요? 딱 그 한 줄이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셔츠를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목둘레를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누구의 집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그녀의 집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다. 빛이 틈새로 새어나왔고 그 빛은 나를 향해 오래 기다린 듯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공기는 은은한 와인 향으로 가득했다. 소파 위에는 와인 두 잔이 이미 반쯤 비워진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 서 있었다. 얇은 실루엣이 커튼 그림자와 섞여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숨은 긴 듯 짧았다. 나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들었다. 잔벽을 따라 흐르는 액체의 진홍빛이 이 방의 유일한 시계처럼 천천히 내려앉았다. 입술에 닿자 달고 쌉쌀한 맛이 혀끝을 덮었다. 그 맛은 오래 남았고 곧 그녀의 기척과 섞여버렸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 바람이 소파 천을 스쳤고 그 소리가 숨소리와 겹쳤다. 손끝이 잔의 곡선을 따라가다 멈췄을 때 그녀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박현우 씨.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조용해야 들리는 게 있잖아요. 뭐가 들리는데요? 당신 숨소리. 그녀는 웃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얇은 숨이 길게 흘렀다. 그 숨이 와인 향과 섞여 방 안을 적셨다.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카프가 어깨에서 흘러내려 소파 위에 가볍게 떨어졌다. 그 소리가 천조각의 소리였는데 내 귀엔 파문처럼 크게 번졌다. 그녀는 그대로 내 앞에 앉았다. 무릎과 무릎 사이 거리가 손바닥 하나보다 좁았다. 공기는 이미 같은 온도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거리는 여전히 선명했다. 나는 손등을 소파 옆에 얹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여 그 위에 내려앉았다. 말은 없었다. 그 대신 정맥을 따라오르는 미세한 떨림이 서로를 읽어냈다. 커튼은 여전히 반쯤 닫혀 있었다. 빛은 우리를 가려주지 않았고 대신 우리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쳤다. 그림자가 먼저 가까워졌고 몸은 나중에 따라갔다. 그녀의 이마가 내 어깨에 가볍게 닿았다. 그 순간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멈춘 듯 방 안이 조용해졌다.
우리는 숨을 쉬었지만 숨은 곧 빛이 되었고 빛은 곧 떨림이 되었다. 이건 실수일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실수라면 오래 간직하고 싶은 실수겠죠.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 목소리가 그녀의 속으로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목소리가 뼛속까지 스며들듯 그녀의 체온이 내 가슴에 얹혔다. 우리는 여전히 한 발짝 떨어져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겹쳐 있었다. 소파는 삐걱이지 않았고 공기만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오래 지속됐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일을 시작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이미 닿은 것보다 더 선명한 흔적이 남았다. 손끝은 스쳤을 뿐인데 오히려 포옹보다 깊게 각인되었다. 숨은 나눴을 뿐인데 심장은 오래 기억할 언약처럼 뛰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았다. 사람을 흔드는 건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느다란 빛 한 줄기라는 걸. 토요일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짧고 단정한 목소리였다. 오늘 와줄래요? 그날따라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어딘가 서늘했다. 나는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손바닥을 무릎에 얹었다 떼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사소한 동작들이 무게를 갖고 있었다. 현관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다. 빛은 전보다 더 어두웠고 커튼은 바람을 품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얇은 가디건이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무릎 위엔 책이 펼쳐져 있었다. 왔군요. 그녀는 책을 덮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오래 기다린 듯 하면서도 막 시작된 듯 낯설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소파와 소파 사이 숨이 겹칠 만큼 가까운 거리. 오늘은 와인도 없었다. 대신 정적이 술잔처럼 채워져 있었다. 박현우 씨. 그녀가 낮게 불렀다. 네. 우린 어디쯤 와 있을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아직 돌아갈 수 있는 쪽일지도요. 그렇다면 돌아갈 생각이 있나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덮었다. 살짝 떨리는 체온이 파문처럼 번졌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복도에 누군가 발을 디딘 듯한 기척.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틈 사이 어둠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긴장을 더 키웠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괜찮아요. 바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관계가 언제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걸. 그 깨달음이 오히려 심장을 더 세게 뛰게 했다. 우리는 가까워졌다. 대화 대신 숨이 대화를 대신했다. 그녀의 어깨가 내 가슴에 기댔고 나는 손끝으로 머리칼을 쓸어내렸다. 머리칼 사이로 은은한 비누 향이 스며났다. 그 향은 방 안에 고요히 깔렸고 내 호흡과 서겨울에 남았다. 이건 위험한 거 아시죠? 그녀가 속삭였다. 위험하지 않았다면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웃음이 아주 작게 번졌다. 웃음 끝이 이내 떨림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커튼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림자가 먼저 포옹했고 몸은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거실 탁자 위에서 울렸다. 화면에 빛이 번쩍였다. 강무열 이사. 그녀의 남편 이름이었다. 공기는 즉시 얼어붙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엎어버리듯 손바닥으로 덮었다. 숨이 가빠졌지만 눈빛은 더 선명했다. 보셨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분명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말 대신 심장이 울렸다. 심장은 들키지 않는 언어였다. 그날 밤 우리는 끝내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손끝과 손끝, 숨과 숨은 이미 모든 것을 넘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 창밖에 불빛이 흘러갔다. 도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지만 내 안은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오늘의 정적은 내일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는 걸. 그날은 평일 밤이었다.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고 동료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무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그 부재가 곧 초대라는 걸 나는 이제 배워버렸다. 집에 도착했을 무렵 화면에 짧은 알림이 떴다. 오늘 와요. 단 4글자였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다시 셔츠 단추를 잠그고 거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오늘은 다르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짧은 전자음 뒤 문이 열렸다. 그녀가 서 있었다.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방 안은 은은한 향초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말없이 몸을 비켜세웠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심장이 두근거려 손끝까지 떨리는 걸 느꼈다. 식탁 위에는 와인 2잔이 이미 따라져 있었다. 그녀는 잔을 내밀었다. 오늘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다짐 같기도 유혹 같기도 했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지 않았다. 그저 동시에 입술을 대었다. 와인 맛은 진했지만 그보다 더 진한 것은 눈빛이었다. 그녀가 먼저 불을 껐다. 거실은 어둠에 잠겼고 커튼 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불빛만이 우리를 감쌌다. 숨소리가 더 크게 울렸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공기가 요동쳤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거부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이 깍지를 끼었다. 손과 손이 먼저 하나가 되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마가 가볍게 내 가슴에 닿았고 나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느꼈다. 머리칼 사이로 스며드는 체온, 피부에 남는 은은한 향,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벽을 허물었다. 우리는 결국 입술을 포개었다. 처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금세 깊어졌다. 한 번의 포옹이 아니었다. 모든 세월이 겹쳐진 듯한 순간이었다. 소파가 천천히 삐걱였고 커튼이 흔들렸다. 빛은 그림자를 늘여놓았고 그림자는 이미 2개가 아니라 하나였다. 숨이 겹치며 방 안은 젖어들었고 시간은 흐르는 대신 고여버렸다. 그날 밤 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문을 넘어섰다. 몸은 하나였고 숨은 더 깊이 얽혔다. 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끝내놓아주지 않았다. 새벽이 오자 창밖에서 빗방울이 흘렀다. 그녀는 잠든 채였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이건 꿈일까? 하지만 내 손끝에 남은 체온은 꿈이 아니었다.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들은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문은 오늘 내가 잠글게요.